꼼꼼히 체크 안 하고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저 보호망이 사후 관리 깔끔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질문을 유튜브 영상 올려드린 겁니다. 가입보단 사후 관리 보호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는 저 보호망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보험금 절대 믿지 마라. 보험가입하고 나서 자동이체를 지정하면 보험회사는 따박따박 보험료를 빨리 인출해가요. 정작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엄청 늦게 주고요. 그리고 일단은 보험회사 측에서는 이거는 내 돈이기 때문에 정말 생생 내듯이 엄청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서운하다는 거죠. 보험금 100% 믿지 마세요. 제대로 나온 적 없을 거예요. 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3일 입원했어요. 수술했어요. 뭐 후유장애든 입원비든 진단비든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보험금 청구할 때 내가 3일 입원했고 수술했고 진단을 이렇게 받았고 그래서 대략 256만 4천원 급여 비급여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겠다. 그걸 생각하시고 한번 보험금 청구하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대부분 보험회사가 알아서 알맞게 제대로 정확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100명 중에 99명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 보호망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보험회사에 뭐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 뭐 디스하거나 불신을 조작하는 그런 영상을 지금 찍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엄청난 착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린 거예요. 보험회사는 100% 정확하게 나가지 않고요. 뭐 입원비나 수술비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아주 간단하게 나가겠지만 급여와 비급여, 그리고 내가 실손보험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 본인 부담금이 1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계산을 미리 유추해서 보험금을 받으셔야지 이런 거 절대 안 하면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혹은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입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보험금 청구나 사후 보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런 깨알 같은 자랑 좀 했습니다. 자, 실손보험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보상가 직원들은 물론 보상가 직원들 채용할 때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다 전부 다 교육을 시켜드리겠지만 거의 다 보상가 직원들 말고 외주업체 많이 맡겨요. 그러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런 거 제대로 숙지하고 보상가 직원들이 청구하는 경우 제대로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받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보험회사의 불신은 제가 주는 건 아니에요. 보험회사 임직원들이 제 영상 보면 답답할 수도 있고 정말 저 보호망 저 새끼 왜 갑자기 보험회사 왜 우리 오케이 이렇게 불신만 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보험회사 계약자고 저도 40~50만원 보장보험료 유지하고 있어요. 자, 보험금을 잘 받을 때는 여러가지 꿀팁이 있는데요. 100%는 아니더라도 실손보험이나 입원비 수술비를 대충 내가 입원했을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유추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수술비나 이런 부분들은요, 특히 애매모호한 경우는 보험회사가 무조건 안 줘요.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청구할 때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안 돼서 절제, 절단 등의 조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돼서 보험금을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원래 받을 수 있는 건데 애들이 튕긴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팀장 한화생명 수술비 보험 질병수술비 100만원 가입하고요. 한 달 만에 피지낭종 수술했어요. 그래서 질병수술비 100만원 청구하니까 한화생명에서는 이거는 절제, 절단 등의 조작에 포함이 안 되고 이거는 말 그대로 피지낭종이기 때문에
째는 수술이다 보니까 보험금을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팀장이나 저한테 헬프로 해서 도와드렸는데요. 제가 보상가 주건 딱 1분만 통화하고 바로 깨갱 시켰습니다. 자, 그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자, 피진낭주 처음 했을 때 그 보상가 직원 여직원이 그랬어요. 이거는 절제절단도 아니고 이건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할게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수술의 정의에는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에요. 등의 조작은 일단은 째는 거나 여러 가지 수술을 요하는 여러 가지 등의 조작, 함축적 의미가 있으니까 보험금을 줘라. 두 번째는 질병수술비에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이지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지 낭종이나 발바닥 티눈이 보상이 안 된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줘라. 세 번째는 최근에 한화생명 다른 고객분들 질병수술비에서 피지 낭종 보험금 받은 이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 차별해서 안 주나요? 똑같은 약관과 똑같은 상품인데 A라는 사람은 주고 B라는 사람은 안 주고 이게 말이 되나요? 네 번째, 피지낭종 밑에 보면 양성 적추수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지낭종 L 질병 코드 갑자기 까먹었는데 피부질환 질병 코드였어요. L 코드였는데요. 이거를 D 코드를 받으면 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L 코드든 D 코드든 질병 수술비는 코드로 수술비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아. 그리고 L 코드도 당연히 피지이기 때문에 피부질환이기 때문에 L 코드가 나온 게 맞아요. 근데 D 코드 나왔다고 나오고 L 코드 나왔다고 안 준다? 이게 도대체 어떤 형식의 부합이 되는지. 마지막, 보험금 안 줄 거면 보험금 부지급 내역서를 주세요. 금융감독원이나 법정으로 소송을 하게 부지급 내역서를 주세요. 이 부지급 내역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내역서예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문서가 돼서 주기 때문에. 근데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위에 팀장이랑 얘기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얘들은 우리 요리 레시피 있죠. 뭐 고춧가루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이런 것처럼 똑같은 레시피가 있어요. 얘들이 AI는 아니고 사람이지만 똑같은 레시피가 있어요. 그거 툭 하면 저희 팀장님이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 2-3시간 지난 다음에 원래는 원래는 안 주는 건데요. 이번 한 번만 드릴게요. 저희 팀장님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에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일회성으로 보상을 받았다는 각서 한번 써주세요. 그럼 보험금을 줄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반협박식으로 선심 쓰는 척 이렇게 하면서 원래 안 주지만 이번에 네가 클레임 걸었으니까 한 번은 눈 감아 줄게. 요런 식으로 겁박하고 보험회사가 유리하게끔 분위기를 이끌어간 이런 부분들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낭종 발바닥 티눈도 똑같아요. 뭐 대법원 판례를 얘기하지만 발바닥 티눈 사마귀가요 대법원까지 안 갔어요. 항소해서 거기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항소까지 가서 판례에서도 티눈이 보험금을 주라는 판례도 있고요, 주지 말라는 판례도 있어요. 근데 주지 말라는 판례로 엄청 울거먹어요. 이게 최근에 나왔던 판례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판례다. 그런데 이 판례를 보니까 그 판사가 생각하는 건 이 티눈이 피부질환이고 질병수술비에 적합하지가 않다고 해서 보험금을 부지급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 친구만의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이 발바닥 티눈으로 몇천 번 청구해서 30만 원 가지고 얼마지? 8천만 원인가? 얼마 받았어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그 계약자, 피보험자를 엄청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발바닥 티눈 30만 원에 8천만 원까지 몇백 번 청구해서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것 뿐이지, 질병수술비에서 발바닥 티눈으로 보험금을 주라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근데 보험회사는 절대 보험금을 주라는 판례로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발바닥 티눈도 질병수술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또 하나는 우리가 질병수술비나 종수술비 보면요, 물론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같이 하잖아요. 이럴 때 용종을 각각 제거했으면 A라는 보험회사는 부위가 틀리기 때문에 각각 나오는 경우도 있고, B라는 회사는 부위가 틀려도 일단은 같은 소화기계로 보기 때문에 약관상 보험금을 안 주는 보험회사도 있어요. 약관이 가장 중요하죠. 이걸 각각 독립적으로 볼 건가, 아니면은 한
그 소화기계로 봐서 한 부위로 봐서 한 번만 줄 것인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상가 직원들은 약관이 각각 되어 있어서 각각 줘라 이런 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위용종이나 대장용종 제거했어도요 한 날 한시에 같이 했고, 그리고 위와 대장은 같은 소화기계로 보기 때문에 한 번밖에 지급을 안 해줍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레파토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약관상 소화기계 말 그대로 대장이랑 위용종이랑 별개로 보고, 그 다음에 각각 부위가 틀리거나 질병 코드가 틀리면 종수습이나 질병수습에서 각각 주라는 그런 명시되어 있는 약관이 있다고 하면 바로 받으셔야죠. 바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보험회사가 모르는 경우나 아니면은 약관이 새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된 약관이 새로 신설이 되어도 예전에 거 약관으로 보험금을 안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보험금을 처음에 덜 주고요. 제가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보험금 예를 들어 100만원 주고 30만원 줬어요. 근데 근데 계약자가 이걸 태클을 안 걸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70만원 원래 줘야 되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개이득이죠. 반대로요, 고객이 나중에 클레임 걸었어요. 1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왜 30만원만 주죠? 그러면은 자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럼 나중에 죄송합니다, 원래 70만원 더 나가야 되는데 30만원밖에 안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이 5글자만 내용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덜 줬는데 계약자가 넘어가면 호구되는 거고, 그래서 땡큐고 70만원 번 거고요. 반대로 계약자가 70만원 덜 준 거 알았어요. 그럼 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계산은 잘못했네요, 이러면 70만원 주면 돼요. 믿져야 본전이다, 이렇게 보상가 직원들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많이 하는 거, 병원에 가서 감기나 독감 걸리거나 몸이 허하면 닌거 주사를 많이 맞잖아요. 근데 이게 비타민이 들어가 있다고, 이거는 영양제 보신용이기 때문에, 보신용 주사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못 해줍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우리 계약자분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야, 이 사람아, 이 비타민 D든 비타민 C든 닌거가 영양제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내가 아파서 놔달라고 한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께서 닌거 맞으면 빨리 회복이 되고 독감이나 감기가 나으니까, 몸이 빨리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추천해줘서 맞는 건데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원해서 한 거 아니야. 의료보험 적용되고, 그리고 이거는 비급여 항목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검진 목적이나 미용 목적, 영양제 보신용의 주사가 아니야. 비타민 D, C 이런 주사 바늘이 이런 게 영양제가 있다 할지라도 치료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보험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강하게 클레임 거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깔끔하고요. 의사소견서 아니더라도 내가 치료 목적으로 했다는 부분들을 문서를 주기 전에 말로 충분하게 보상가 직원을 제압해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서로 달라기 전에 무조건 1차적으로 이 구두상 말싸움에서 이기면 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 보험왕도 20년 차 보험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약관 내용이나 필기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자, 내공이. 그래서 보상가 직원들은 거의 20, 30대가 많고요. 1, 2년 차가 많아요. 우리가 처음에 통화하는 사고번호 받고 밑에 있죠. 그런 사람들 다 20, 30대 어린 친구가 많아요.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 위에 팀장도 해봤자 30, 40대 50대 넘은 사람들 거의 없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그 사람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보다 경험이 워낙 짧기 때문에 저랑 1대1로 말싸움해서 하면 100% 진다는 거죠. 그래서 서류를 요청할 때는 요청을 해주면 되는데, 시간도 바빠 죽겠고 또 서류 비용도 드는데 거기까지 언제 가? 처음에 말로 그냥 이런 얘기하면 거짓말, 말로 조져놔야 돼요. 말로 조져놔서 말로 끝내야 돼요. 보상가 직원 1대1로 싸면 100% 저는 이길 자신 있어요. 네, 엄청난 경험과 노하우로. 네, 말로써 저는 끝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 이런 거 개뿔 이런 거 요청해도 저는 요청상 안 들어줄 거고, 저는 말로써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영상 보시고 많은 구독자 시청자분들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지만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저희 고객이라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저희 계약자, 그 다음에 저희한테 가입하신 분들 위주로만 먼저 가입시켜드리고 나중에 사후 관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친인척이나 지인 다른 쪽에서 가입하신 분들 그때 저희가 보험금 청구나 보상가 직원이랑 싸워서 보험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저 보험왕
꼼꼼히 체크해서 가입하고 남몰라를 하는 보호망이 아니고요. 8년 동안 하루에 두세 번씩 계속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꼼꼼히 체크 안 하고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저 보호망이 사후 관리 깔끔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질문을 유튜브 영상 올려드린 겁니다. 저 보호망은요, 가입보다 사후 보상 관리에 항상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럼 보험금 주면 되는데 추가적인 서류를 왜 요청할까요? 어떻게 하든 꼬투리 잡아서 보험금을 안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보험금을 안 주기 위함인데 서류를 순순히 주면 오히려 더 부분들을 핑계 삼고 꼬투리 잡아서 보험금을 안 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첫 번째는 말로써 말싸움으로 이겨서 무조건 보험금을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그 서류를 먼저 미리 검토한 다음에 전송 버튼 눌러서 팩스든 이메일이든 보내서 일단 원활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 정말 필요해요.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 보호망이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위해서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마구마구 올려드리는 보호망 채널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호망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